하루 평균 지연 70건, 범죄 신고 연간 2,300건, 노후 시설로 인한 운행 중단 월 15회. 미국 교통부도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이게 한계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정시 운행률 99.9%, 범죄 발생률 1분 50, 고장으로 인한 지연 연간 단 3건, 72시간 현장 평가 후 20년 경력 미국 컨설턴트의 보고서가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믿었던 기준 자체가 틀렸다. 미국 언론이 침묵했고 업계가 당황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지하철이 미국 교통 전문가를 굴복시킨 72시간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도시교통연구소 얼벤 트랜시트 리서치 인스티튜트 소속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지난 20년간 뉴욕, 시카고,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LA 등 미국 주요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왔죠. 제 업무는 명확합니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평가하고 지연 원인을 찾아내고 예산 대비 효율을 계산하는 것.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지하철은 완벽할 수 없다. 뉴욕 지하철은 하루 평균 70건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신호 고장, 선로 이상, 열차 결함. 이유는 매번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승객들은 플랫폼에서 기다립니다. 시카고는 범죄율이 문제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지하철 내 범죄 신고 건수만 2,347건. CCTV가 있어도 사후 대응일 뿐이죠. 샌프란시스코 BART는 노후 시설로 인한 운행 중단이 월 평균 15회. 50년 된 선로와 40년 된 열차가 여전히 운행 중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 가능한 과제로 보고했습니다.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게 제 전문성이었습니다. 미국 교통업계에는 암묵적 합의가 있습니다. 지하철 정시 운행률 70%면 양호하다. 5분 이내 도착을 정시로 간주하고 그마저도 70%만 달성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뉴욕, 시카고, 보스턴 모두 그 수준이니까요. 우리는 이걸 규모의 한계라 불렀습니다. 도시가 크고 노선이 복잡하고 이용객이 많으면 정시 운행은 불가능하다고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한계선이었죠.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지하철이 깨끗한 건 맞아. 근데 그건 규모가 작아서야. 뉴욕처럼 하루 550만 명 태우면서 정시 운행하는 건 불가능해.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게 합리적 판단이었으니까요. 2024년 9월, 저는 국제교통학회 International Transit Association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지하철 시스템을 참고 사례로 시찰하고 미국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추출하는 것.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깨끗하고 정시 운행이 잘 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생각했죠.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뉴욕은 830만 명입니다. 비슷하죠. 하지만 뉴욕 지하철 하루 이용객은 550만 명, 연간 18억 명 수준입니다. 서울이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해도 이 스케일을 따라올 순 없을 거야.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 입국장을 지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미국 지하철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뉴욕 지하철 정시 운행률 65% 5분 기준, 시카고 CTA 러시아워 평균 지연 12분, 샌프란시스코 BART 월 평균 운행 중단 15회, 보스턴 MBTA 노후 시설 비율 62%. 이게 현실입니다. 미국 교통 전문가들이 받아들인 한계선이죠. 저는 이 숫자들을 가지고 서울에 왔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 순 있어. 하지만 얼마나 나을까? 10%? 20%? 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실래요? 공항철도 타면 43분이면 서울역 도착합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첫날이라 짐도 많고요. 사실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컨설턴트가 한국 지하철을 타고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건 동료들에게 보고하기 민망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평가하러 온 건데 첫날부터 그쪽 시스템에 의존하면 안 되지.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표지판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역시 선진국이긴 하네. 근데 미국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이는데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명동 근처 비즈니스 호텔이었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빌딩들, 네온사인 차들. 뉴욕이나 시카고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9월 24일화 오전 9시 서울교통공사 본사 방문, 9월 24일화 오후 2시 2호선 현장 평가,
9월 25일 수 오전 10시 환승 시스템 분석. 9월 26일 목 오후 3시 최종 보고서 작성. 72시간. 3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예상 정시 운행 80% 수준. 미국 대비 15에서 20% 우수. 청결도 높음. 하지만 근본적 시스템 차이는 없을 것. 그게 제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다음날 아침 9시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50분, 저는 명동역 4호선 플랫폼에 섰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본사로 가기 위해 4호선을 타고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그 다음 신당역에서 다시 환승해야 했습니다.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계산하면 환승 2번의 총 소요 시간 45분 정도. 뉴욕에서 환승 2번 하면 1시간은 잡아야 합니다. 플랫폼에 들어서자마자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곡의 방면 열차 2분 후 도착. 저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8시 52분. 2분 후면 8시 54분이겠네. 뉴욕에서 이런 표시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2분 후라고 떠도 실제로는 5분, 7분 걸리는 게 일상이니까요. 저는 스마트폰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정확히 1분 58초 후 열차가 플랫폼에 진입했습니다. 오차 2초. 우연이겠지. 저는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좌석 배치도 합리적이었고 손잡이 간격도 적절했죠. 하지만 이건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깨끗한 지하철은 유럽에도 있으니까요.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에 도착했습니다. 환승 안내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2호선 100m. 미국 지하철에서 환승은 미로 찾기입니다. 표지판이 불명확하고 같은 역인데도 출구를 나가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정확히 100m 후 2호선 플랫폼이 나타났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외선순환 신도림 방면 1분 30초 후 도착. 저는 다시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1분 32초 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오차 2초. 또 2호선을 타고 신당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삼정거장. 약 6분 소요. 전광판에는 6분 후 신당역 도착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실제 도착 시간 5분 58초. 오차 2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신당역에서 6호선으로 환승했습니다. 또다시 표지판을 따라 이동. 6호선 80m. 정확히 80m 후 6호선 플랫폼. 전광판 봉화산 방면 2분 후 도착. 스톱워치 2분 3초. 오차 3초. 저는 6호선을 타고 버티고개역까지 이동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본부가 있는 곳이죠. 총 소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명동역 출발 8시 52분. 버티고개역 도착 9시 18분. 총 26분. 환승 2번 포함. 이동거리 약 8km. 뉴욕에서 같은 거리를 환승 2번 해서 이동하면 최소 45분, 보통은 1시간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의 오차가 평균 2, 3초였다는 겁니다. 저는 버티고개역 플랫폼에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4호선 오차 2초, 2호선 오차 2초, 6호선 오차 3초. 뉴욕 지하철 전광판은 예정 시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Arriving soon. 같은 모호한 문구만 반복되죠. 시카고 CTA는 예정 시간을 표시하긴 합니다. 하지만 오차가 5분은 기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BART는 아예 실시간 정보 제공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초 단위로 맞아떨어집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 본부에 도착해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정시 운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99.9%입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5분 기준입니까? 아니요. 30초 기준입니다. 30초. 뉴욕은 5분을 정시로 정의하고 그마저도 달성률이 65%입니다. 서울은 30초를 기준으로 99.9%를 달성합니다. 10배 더 엄격한 기준으로 34% 더 높은 달성률.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어에도 이 수준이 유지됩니까? 네. 오히려 러시아워 때 배차 간격이 더 촘촘해져서 정시성이 더 중요합니다. 2호선 강남역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2분입니다. 2분. 뉴욕 지하철은 러시아워에도 4, 5분 간격입니다. 그마저도 지연되면 7분, 10분으로 늘어나죠. 혹시 지연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자동 배차 조정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열차 간격을 재계산합니다. 한 열차가 30초 지연되면 뒤따르는 열차가 속도를 조정해서 간격을 유지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뉴욕 MTA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뉴욕 지하철 신호 시스템 고장 시 평균 복구 시간 45분. 서울은 몇 분입니까? 평균 0.8초입니다. 백업 시스템이 자동 전환됩니다.
45분 늦 0.8초. 이건 차이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2호선 강남역 현장 평가를 위해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6호선 버티고개역에서 2호선 신당역으로 환승. 이번엔 의도적으로 러시아워 시간대를 택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신당역 플랫폼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역만큼 혼잡했죠. 하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전광판 외선순환 1분 50초 후 도착. 정확히 1분 52초 후 열차 도착.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탑승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열차 2분 후 도착. 실제 2분 1초. 저는 30분간 신당역 플랫폼에서 관찰했습니다. 15대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15대 중 단 한 대도 5초 이상 오차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미국 지하철의 정시성 개념은 서울 기준으로는 지연이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평가하기 위해 김포공항역으로 향했습니다. 9호선은 2009년 개통한 비교적 최신 노선입니다. 급행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죠. 미국에서 급행이란 몇몇 역을 건너뛰는 열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배차가 불규칙하고 일반 열차와 섞여 운행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포공항역 5호선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9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안내판을 따라 이동했죠. 9호선 150m. 환승 통로를 걷는 동안 저는 벽면에 CCTV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50m 구간에 CCTV 12대, 평균 12.5m마다 1대씩 설치돼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도 CCTV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많고 오래된 역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죠. 9호선 플랫폼에 도착하자 승강장 안전문이 보였습니다. 스크린도어.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습니다. 뉴욕에서 스크린도어는 예산 낭비로 간주됩니다. 설치 비용이 역당 평균 500만 달러. 472개 역에 설치하면 23억 달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뉴욕은 스크린도어 대신 추락사고 후 구조에 집중합니다. 2023년 뉴욕 지하철 선로 추락사고 연간 147건. 서울은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선로 추락사고가 연간 2건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147건 vs 2건. 저는 9호선 급행열차를 탔습니다. 출발 전 차내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열차는 급행열차입니다. 여의도, 동작, 고속터미널에 정차합니다. 명확했습니다. 정차역이 정확히 명시됐죠. 뉴욕에서 급행 안내는 대부분 This is an express train으로 끝납니다. 어느 역에 서는지는 승객이 알아서 확인해야 하죠.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가속이 빨랐습니다. 김포공항역에서 여의도역까지 11개 역 구간, 약 18km. 일반 열차는 26분 소요. 급행은 15분. 실제 소요 시간 14분 58초. 오차 2초. 여의도역에 도착해서 5호선으로 환승했습니다. 환승 통로에서 또다시 CCTV 개수를 셌습니다. 200m 구간에 18대. 평균 11m마다 1대. 그리고 통로 곳곳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50m마다 한 개씩. 뉴욕 지하철에도 비상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치 위치도 불명확합니다. 저는 비상벨 옆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비상벨 작동 시 관제센터 즉시 연결 평균 응답 시간 8초. 뉴욕은 비상벨을 눌러도 응답까지 평균 3분 이상 걸립니다. 8초 3분. 5호선을 타고 광화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안전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받기로 돼 있었죠. 광화문역에서 만난 서울교통공사 안전담당 책임자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CCTV 영상이 격자 형태로 배열돼 있었습니다. 전체 몇 대입니까? 서울 지하철 전 노선 CCTV 총 23,847대입니다. 모두 통합관제 시스템에 연결돼 있습니다. 23,847대. 뉴욕 지하철 CCTV는 약 6,000대. 그마저도 통합관제가 아니라 개별 저장 방식입니다. 이상 징후는 어떻게 탐지합니까? AI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쓰러진 사람, 싸움, 화재, 선로 침입 등을 자동 감지하고 관제사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뉴욕은 CCTV 영상을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합니다. 하지만 6,000대를 24시간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죠. 결국 사고가 발생한 후 영상을 회고적으로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입니다. 서울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시스템이 감지합니다. 차후 대응 및 사전 예방.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책임자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서울 지하철 범죄 발생 건수 347건, 2023년 뉴욕 지하철 범죄 발생 건수 2,347건, 서울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 약 700만 명, 뉴욕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 약 550만 명. 이용객이 더 많은데
범죄는 7분의 1 수준입니다. 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CCTV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CCTV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크린도어, 비상벨, 관제 시스템, 경찰 연계 출동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승객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범죄율과 별개로 두려움 자체가 이용률을 떨어뜨리죠.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2000년대 초반엔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느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죠. 저는 그날 저녁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지하철은 사고가 나면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지하철은 사고가 나지 않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그 차이가 범죄율 7분의 1, 추락사고 70분의 1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 저는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차량기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2호선 열차들의 정비와 점검이 이뤄지는 곳이죠. 미국에서 차량기지는 고장난 열차를 고치는 곳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열차를 기지로 보내고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투입합니다. 반응적 리액티브 유지 보수. 하지만 신정차량기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곳이 수리 공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방 공장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기술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열차는 운행거리 3만 캔마다 정밀 점검을 받습니다. 부품 교체 주기는 제조사 권장 수명의 80% 시점입니다. 80%. 뉴욕 지하철은 부품을 수명이 닿을 때까지 씁니다. 그게 예산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열차가 운행 중 고장나고 승객들이 지연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패드 권장 수명이 10만 캔면 8만 캔 시점에 교체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교체 전에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모 상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저는 작업장을 둘러봤습니다. 열차 한 대가 리프트에 올라가 있었고 기술자들이 하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 열차는 고장이 난 겁니까? 아니요. 정기 점검입니다. 운행거리 3만 캔 도달 차량이라 예방 정비 중입니다. 뉴욕에서 정상 작동하는 열차를 기지로 불러서 점검하는 건 예산 낭비로 간주됩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표준 프로세스입니다. 기술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운행 중인 모든 2호선 열차의 상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열차 번호, 현재 위치, 누적 주행거리, 다음 점검까지 남은 거리, 주요 부품 상태. 이 시스템은 뭡니까? 통합 차량 관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열차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엔진 온도, 브레이크 압력, 전기 시스템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뉴욕 지하철에도 일부 최신 열차에 센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개별 열차 단위로만 저장되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알림이 갑니다. 경미한 문제면 다음 정기 점검 시 처리하고 심각한 문제면 즉시 기지로 회송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운행 중 고장으로 멈춘 열차가 연간 몇 건입니까? 기술팀장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 지하철 전 노선 합계 3건입니다. 3건. 뉴욕 지하철은 하루 평균 70건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중 약 40%가 열차 고장 때문이죠. 하루 28건. 연간 약 10,000건. 10,000건 및 3건.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뉴욕 지하철 운행 열차 수 약 6,400대. 서울 지하철 운행 열차 수 약 3,200대. 열차 수는 뉴욕이 2배 많습니다. 하지만 고장 건수는 뉴욕이 3,300배 많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이런 예방 정비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기술팀장이 웃었습니다. 단기적으론 비용이 더 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오히려 절감됩니다. 어떻게요?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단이 없으니 대체 열차 투입 비용이 없습니다. 부품을 계획적으로 교체하니 긴급 수리 비용도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열차 수명이 늘어납니다. 미국은 열차를 30년 쓰고 폐기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40년 이상 씁니다. 30년 및 40년. 저는 뉴욕의 오래된 열차들을 떠올렸습니다. 1960년대 제작된 R32 열차가 2022년까지 운행됐습니다. 60년 넘게 쓴 거죠. 하지만 그건 잘 관리해서 오래 쓴 게 아닙니다. 교체할 예산이 없어서 억지로 쓴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장이 잦고 승객 불편이 컸으며 유지 비용이 오히려 더 들었습니다. 한국은 40년을 계획적으로 씁니다. 예방 정비, 부품 교체,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열차를 최적 상태로 유지하면서 수명을 연장하죠. 기술팀장이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지하철 열차 평균 가동률 98.7%,
뉴욕 지하철 열차 평균 가동률 82.3%. 가동률이란 정상 운행 가능한 열차 비율입니다. 서울은 보유 열차의 98.7%가 언제든 투입 가능합니다. 뉴욕은 17.7%가 고장, 정비, 부품 부족 등으로 운행 불가 상태입니다. 저는 차량 기지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한다는 철학입니다. 한국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고장 건수 3,300배, 열차 수명 10년, 가동률 16%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 지하철 유지보수 방식 반응적 corrective, 한국 지하철 유지보수 방식 예방적 preventive, 예측적 predictive.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 극복 불가능. 셋째 날 오후, 저는 서울 지하철의 정보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삼성역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역은 2호선 강남 구간의 핵심 환승역입니다. 하루 이용객 약 15만 명 수준이죠.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뉴욕 타임스퀘어역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타임스퀘어역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 혼란입니다. 노선도는 벽에 붙어 있지만 낡았고, 전광판 정보는 부정확하며 안내 방송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스마트폰 앱을 보지만 앱 정보와 현장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삼성역 2호선 플랫폼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전광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외선순환 잠실 방면 1분 20초 후 도착, 내선순환 시청 방면 2분 10초 후 도착. 동시에 스마트폰 서울교통공사 앱을 열었습니다. 앱에도 동일한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외선순환 1분 18초, 내선순환 2분 8초, 전광판과 앱의 오차 2초,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있었습니다. 1분 20초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분 22초 후 외선순환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열차에 탑승하지 않고 대신 삼성역 안내 시스템을 세밀히 관찰했습니다. 플랫폼 천장에 설치된 LCD 전광판 총 8개. 각 전광판마다 표시되는 정보, 현재 시각, 다음 열차 도착 시간초 단위, 열차 혼잡도 여유보통 혼잡, 환승 노선 안내, 비상 상황 안내, 뉴욕 타임스퀘어역 전광판은 Next Train 3맨 같은 단순 정보만 표시합니다. 그마저도 업데이트가 느려서 3맨이 10분째 그대로인 경우도 있죠. 저는 삼성역 환승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통로 벽면에 디지털 노선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이었죠. 출발역과 도착역을 입력하자 최적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삼성역 신촌역, 예상 소요 시간 32분, 요금 1,400원, 그리고 하단에 실시간 열차 위치까지 표시됐습니다. 현재 2호선 외선순환 열차가 설릉역을 출발해서 삼성역으로 오고 있다는 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도 디지털 노선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정보는 없고 단순 정적 지도일 뿐입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 IT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정보 동기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모든 정보는 통합 운영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됩니다. 전광판, 앱, 웹사이트, 역사 안내 화면이 모두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합니다. 단일 데이터 소스 single source of truth. 뉴욕은 각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MTA 웹사이트, 공식 앱, 역사 전광판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참조하죠. 그래서 정보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실시간입니다. 열차 위치가 변하면 즉시 반영됩니다. 평균 지연 시간은 0.3초 이하입니다. 0.3초. 뉴욕 MTA 앱은 업데이트 주기가 30초 1분입니다. 그 사이 열차가 이미 출발했거나 지연됐을 수 있죠.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혼잡도 정보는 어떻게 수집합니까?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열차 내부에 중량 센서가 있습니다. 승객 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여유보통 혼잡 3단계로 분류합니다. 저는 전광판을 다시 봤습니다. 외선순환 1분 30초 후 도착 혼잡, 내선순환 3분 후 도착 여유. 승객들은 이 정보를 보고 덜 혼잡한 열차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열차가 와야 혼잡한지 알 수 있죠. 장애 발생 시 정보 제공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감지되면 즉시 모든 채널에 알림이 갑니다. FC 알림, 역사 방송, 전광판 긴급 문구 표시까지 평균 5초 이내에 동시 송출됩니다. 저는 2022년 뉴욕 지하철 신호 장애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오전 8시에 발생한 장애가 오전 9시까지 승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플랫폼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고 MTA 앱은 여전히 정상 운행이라고 표시했죠. 저는 삼성역을 나와 강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2호선 2개 역거리, 약 2분 소요, 강남역 도착 직전, 열차 내부 전광판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강남역 도착 환승 신분당선 9번 출구, 강남역 사거리,
하차 전에 환승 정보와 출구 안내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뉴욕 지하철은 Next Stop Times Square라고만 표시합니다. 환승 가능 노선이 뭔지,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는 내려서 찾아야 하죠. 강남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했습니다. 환승 통로 바닥에 유도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신분당선 방향으로 노란색 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약 100m 이동 후 신분당선 플랫폼 도착. 소요 시간 1분 30초. 환승 통로 입구 전광판에는 신분당선까지 도보 1분 30초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뉴욕에서 환승 소요 시간 정보는 없습니다. Subway Transfer Follow Signs가 전부죠.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뉴욕 정보 업데이트 30초 1분 정보 일치도 낮음 혼잡도 정보 없음. 서울 정보 업데이트 0.3초 정보 일치도 99.7% 혼잡도 실시간 제공.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국 승객은 불확실성과 싸운다. 한국 승객은 정보를 신뢰한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서울 지하철에 승객 경험을 종합평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복잡한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홍대 입구역 코엑스 삼성역, 환승 1회, 이동거리 약 12km.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40분 이상 소요될 경로입니다. 오전 8시 30분, 홍대 입구역 2호선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 대기 인원은 약 200명. 러시아호 한복판이었죠. 뉴욕이라면 이 정도 인원이 모이면 혼잡보다는 혼돈에 가깝습니다. 밀고 당기고, 소리 지르고, 열차가 와도 탑승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홍대 입구역은 달랐습니다. 플랫폼 바닥에 승차 위치 표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열차 문이 정확히 어디에 열리는지 두 줄로 서서 기다리는 위치가 명확히 표시돼 있었죠. 사람들은 그 표시를 따라 정렬했습니다. 질서. 뉴욕 지하철엔 승차 위치 표시가 없습니다. 열차가 어디 서는지도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플랫폼 가장자리에 무질서하게 몰려있다가 열차가 오면 문 앞으로 몰려듭니다. 2분 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하차 승객이 먼저 내렸습니다. 탑승 대기 승객들은 양옆으로 비켜섰죠. 하차 완료 후 탑승 시작. 약 30초 만에 200명이 모두 탑승했습니다. 혼란 없이. 저는 열차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천장에 LCD 화면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다음 역 신촌 환승 경의중앙선 도착까지 2분. 그리고 화면 아래에 노선도가 표시됐습니다.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움직였죠. 뉴욕 지하철 일부 최신 열차에도 LCD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만 나오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촌역을 지나 이대역, 아현역, 충정로역을 거쳐 시청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1호선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열차 내부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시청역입니다. 1호선으로 환승하실 수 있습니다. 하차 후 환승 표지판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1호선 120m, 통로 바닥에는 노란색 유도선, 천장에는 20m마다 방향 표지판, 벽면에는 1호선 80m 남음 같은 거리 표시. 뉴욕에서 환승은 미로 탈출 게임입니다. 표지판은 있지만 불명확하고 같은 노선인데도 출구 나가서 다시 입구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죠. 관광객은 물론이고 뉴욕 시민들도 환승해서 길을 잃습니다. 120m를 걸어 1호선 플랫폼 도착. 소요 시간 1분 40초. 환승 통로 입구 표지판에 표시된 예상 시간 1분 30초. 오차 10초. 1호선을 타고 종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종각역에서 다시 내려 3호선으로 환승. 이번에도 동일했습니다. 명확한 표지판, 바닥 유도선, 거리 표시. 환승 소요 시간 2분 10초. 표지판 예상 시간 2분. 3호선을 타고 종로 3가역, 을지로 3가역, 충무로역을 지나 동대입구역에서 하차. 여기서 다시 환승입니다. 동대입구역 3호선,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 245호선 환승. 통로가 복잡했습니다. 여러 노선이 교차하니까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각 호선별로 색상이 다르게 표시됐고 바닥 유도선도 색상별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저는 2호선 방향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약 150m. 소요 시간 2분. 2호선을 타고 삼성역 도착. 총 소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홍대 입구역 출발 오전 8시 30분. 삼성역 도착 오전 9시 3분. 총 33분. 환승 2회. 이동거리 12km. 뉴욕에서 같은 거리를 환승 2회 하면 최소 50분. 보통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이용할 때 승객들이 겪는 스트레스. 언제 올지 모르는 열차. 어디로 가야 할지 불명확한 환승. 혼잡한 차내와 밀리는 승하차. 불일치하는 정보. 안전에 대한 불안. 서울 지하철에는 이런 스트레스가 시스템적으로 제거돼 있었습니다.
정확한 도착 시간, 명확한 환승 안내, 질서정연한 승하차, 일치하는 정보, 안전한 환경. 저는 삼성역 플랫폼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미국 지하철 승객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함.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승객을 위해 설계됨. 이 차이가 핵심이었습니다. 뉴욕은 1904년 개통 당시의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노선은 추가됐지만 기본 철학은 그대로입니다. 승객이 알아서 타라. 서울은 처음부터 승객 경험을 중심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승객이 편하게 타도록 만들자. 저는 오후에 최종 미팅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했습니다. 정시 운행, 명확한 안내, 깨끗한 환경, 실시간 정보. 미팅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물었습니다. 72시간 평가 결과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미국 지하철과 한국 지하철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개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철학 문제니까요. 마지막 날 오후 3시, 저는 서울교통공사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위치는 서울 중구,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곳이죠. 뉴욕에도 MTA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각 노선별로 개별 관제실이 있고 통합 조정은 주요 사고 발생 시에만 이뤄지죠. 서울 통합관제센터에 들어서자 거대한 LED 월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로 15m, 세로 4m 크기. 화면에는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의 모든 열차가 실시간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열차 총 1247대입니다. 모든 열차의 위치, 속도, 승객 수, 기계 상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1247대. 뉴욕 MTA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시간 추적은 일부 노선에만 적용되죠. 이상 징후는 어떻게 감지합니까? AI 시스템이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열차 간 간격이 기준치를 벗어나거나 속도가 비정상이거나 승객 수가 급증하면 자동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2호선 237편성 배차 간격 15초라는 노란색 경고가 떴습니다. 관제사가 즉시 해당 열차를 클릭했습니다. 세부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열차 번호 237 현재 위치 건대입구역 출발 다음역. 구의역 지연 원인 승객 탑승 지연 조치 후속 열차 속도 조정. 관제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후속 열차 238편성 속도 5% 감속. 15초 후 화면에서 노란색 경고가 사라졌습니다. 배차 간격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수동 조작입니까? 아니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면 관제사가 승인만 합니다. 긴급 상황에는 시스템이 승인 없이 자동 실행합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무전으로 기관사에게 연락합니다. 15초 지연 발생, 속도 줄여주세요. 기관사가 수동으로 조정하죠. 그 과정에서 추가 지연이 발생하고 배차 간격이 무너집니다. 서울은 시스템이 즉시 대응합니다. 하루 평균 몇 건의 조정이 발생합니까? 약 300에서 400건입니다. 대부분은 시스템이 자동 처리하고 관제사 개입은 하루 20에서 30건 정도입니다. 하루 300건의 미세 조정. 이게 정시 운행률 99.9%를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뉴욕은 문제가 커지면 대응합니다. 서울은 문제가 작을 때 대응합니다. 관제센터장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승객 혼잡도 예측 시스템. 오후 6시 퇴근 시간대 강남역, 잠실역, 홍대 입구역의 예상 혼잡도가 색상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빨간색 매우 혼잡 예상, 주황색 혼잡 예상, 녹색 여유. 이 정보는 어디에 쓰입니까? 배차 간격 조정에 씁니다. 혼잡 예상 구간은 배차 간격을 30초 단축합니다. 그리고 승객들에게 앱으로 미리 알려줘서 시간대를 분산시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 지하철은 현재 상황에 대응합니다. 한국 지하철은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운영 철학의 차원이 다릅니다. 관제센터장이 물었습니다. 뉴욕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뉴욕 MTA 관제센터는 이곳의 110 규모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는 제한적이고 AI 시스템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무전으로 조정합니다. 개선 계획은 있습니까?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수십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통당국이 이런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안일함이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지하철 지연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정치인들도 개선보다는 유지에 집중합니다. MTA 경영진도 혁신보다는 예산 절감을 우선시하죠. 한국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위기감으로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합니다. 관제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다음 목표는 뭡니까? 관제센터장이 답했습니다. 정시 운행률 99.95%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인 운영 시스템 도입입니다. 99.9%도 부족해서 99.95%를 목표로 한다고요? 뉴욕은 65%를 70%로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99.9%를 99.95%로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서울 지하철 72시간 평가 보고서. 결론 첫 문장. 미국 지하철과 한국 지하철은 비교 불가능합니다. 기술 격차가 아니라 철학 격차입니다. 권고사항. 단기 개선은 불가능.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며 이는 정치적 재정적 의지가 전제돼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지하철 열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아래에서 1247대의 열차가 초 단위로 조정되며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 미국 컨설턴트의 확신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 72시간.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72시간의 기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9월 24일 정시성 충격. 뉴욕 5분 정시. 달성률 65%. 서울 30초 정시. 달성률 99.9%. 9월 25일 안전 시스템 격차. 뉴욕 범죄 2347건. 추락 147건. 서울 범죄 347건. 추락 2건 미만. 9월 26일 운영 철학 차이. 뉴욕 반응적 대응. 서울 예방적 설계 예측적 조정. 숫자만 보면 한국이 더 낫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숫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스템 설계 철학의 근본적 차이. 미국 지하철은 100년 전 만들어진 구조 위에 덧붙여진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도 낡은 인프라와 낡은 사고방식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안일함이 혁신을 막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됐습니다. 승객이 편해야 한다는 원칙이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시 운행이 목표가 아니라 기본값, 안전이 대응이 아니라 설계, 정보가 제공이 아니라 동기화, 유지보수가 수리가 아니라 예방. 인천공항 도착 후 저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출국 때는 택시를 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돌아가는 건 전문가로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 전광판. 서울역 방면 3분 후 도착. 정확히 3분 2초 후 열차 도착. 탑승 후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을 건너고 고속도로 옆을 지나고 빌딩 숲을 통과했습니다. 43분 후 서울역 도착. 예정 시간과 오차 1분. 뉴욕 JFK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1시간 30분. 그마저도 지연, 환승 실패, 정보 오류로 2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1호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출국 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바닥에 승차 위치 표시, 천장에 CCTV, 50m마다 설치된 비상벨,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광판, 색상별로 구분된 환승 안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설계하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JFK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서울 출장 보고. 72시간 동안 서울 지하철을 평가했습니다. 결론 우리가 지난 20년간 선진 시스템이라고 믿었던 기준이 틀렸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완성형 시스템입니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미국이 따라잡으려면 1점 예산 증액 추정 500억 달러 이상, 2점 인프라 전면 재설계 10년 이상 소요, 3점 운영 철학 전환 정치적 의지 필수.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크 삼아 부분적 개선을 시도하는 것. 하지만 근본적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공항 라운지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너머로 서울 도심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 깊은 곳에서 1200대 이상의 열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초 단위로 조정되며 99.9%의 정시성을 유지하며 수백만 명을 안전하게 운송하며, 그리고 승객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지하철 지연을 일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정시 운행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미국 교통 전문가로서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72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정시 운행률 99.9%, 범죄율 17점, 고장 건수 연간 3건, 실시간 정보 동기화 0.3초, 승객 중심 설계. 이건 비용을 덜 써서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르게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미국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한국은 이미 해결했습니다. 이 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 Seoul Metro Assessment Final. PIV 13시간 후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어트레인을 타고 자메이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전광판이 Train arriving in 6 minutes. 실제 도착 14분 후 오차 8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72시간 전까지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이제는 후진으로 보입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미국을 앞선 게 아니다. 미국 지하철이 스스로를 포기한 거다.